2030 세대들은 서울에 집을 못 살 것이다. 전세 사기가 이제 엄청 많이 일어났었는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다 사회초년생들이었고 지금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네, 안녕하십니까. 위펀딩의 이지수입니다. 오늘 토크 온 투업. 저희의 이제 토크 온 투업은 이제 투업, 이제 성장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분들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Z 세대의 경제의 대통령 어피티의 박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어피티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타겟 자체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2030 직장인 분들인데 어피티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좀 특별하게 뉴스레터 형태로 경제 뉴스를 담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려요. 그 뉴스레터 이름이 머니레터고요. 머니레터는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 6시에 이메일함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입니다. 너무 많은 뉴스레터를 써서 지금 지문이 닳아버린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네네. 뭐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정말 상관없는 과를 나왔습니다. 국문과 출신이고요. 뭐 복전도 안 했고 못했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언론사 입사를 위한 준비 토익학원 다니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멘토로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20대를 위한 미디어가 필요하지 않냐. 그때 당시 3포 세대, 5포 세대 많이 나올 때였는데 그런 식으로 미디어가 너희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20대가 20대 얘기를 좀 내야 되지 않냐. 당시에 이제 취준하던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다 딴짓이거든요. 네. 창업을 하겠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팀블로그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컨텐츠 재밌는 거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보자. 좀 너무 팀원들이 한 20명, 30명 되고 약간 회사로 가기보다는 약간 그냥 그런 그룹 같은 느낌이 네. 돼서 저는 몇 명만 데리고 나와서 청춘시 땡땡 봐라라는 당시에도 꽤 바이럴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정치사회가 주제였고 근데 이런 팀도 결국에는 수익 모델을 못 만들고 회사 한 4, 5년째 계속 좀 방황만 하고 1년 이상 회사로 단위로 못 넘어가는 식으로 팀 창업만 했었는데 저 포함 4명을 모아가지고 포브라는 팀을 만들게 됩니다. 아, 4명이라서 포인가요? 네네. 그건 아니에요. 괜찮은. 아. 네. 그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당시에 저는 28이었고 26에서 29까지 4명이었는데 저희 친구들이 지금 직장인이 됐으니까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생활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 한 명씩 1대1로 만났어요. 저희 친구들 또는 친구의 친구들 만나서 막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니, 무슨 어플 보니, 뉴스는 어디서 보니, 얼마 벌어서 어디에 쓰니, 뭐 고민은 뭐니, 최근에 뭐 샀니 다 물어봤는데 네. 웬만한 것들은 답이 다 따다다닥 나와요. 네. 재밌게 나오는데 근데 그 번 돈은 어떻게 관리해? 이러면은 다 약간 그거 왜 물어보지? 또는 나 잘 못해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외주로 번 돈 그냥 계좌 하나에 넣어놓고 다 쓰고 재테크에 뭐 당연히 저는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완전 외국계 기업 월급 3,400씩 막 꽂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영상보다는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좀 찾아가는 형태로 그 경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고 기존의 뭐 뱅크샐러드나 뭐 토스라든지 이런 쉽게 블로그에다가 이제 좋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콘텐츠 올려놓은 것들도 많지만 훨씬 더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걸 내세워서 일단은 경제로 잡자, 경제금융. 그리고 진짜 그 시선에서 알려주면서도 너무 길지 않게 이메일을 아침마다 열어본다고 하니까 이메일로 가고 영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뉴스레터 경제 뉴스 미디어로 완전히 피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피티라는 이름도 영어로 당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당당한 이기적인 오만한인데 이 돈에 대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게 위축되고 나 잘 못하는 데가 아니고 완전 당당하게 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름을 했고 첫 번 진짜 많이 많죠. 아니요.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약간 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타겟이 그 이제 MZ 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이제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게 된 이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제 삶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좋은 미디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경제지들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뭔가 요리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가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사실 요즘 느끼는 거는 5년 정도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독자분들의 나이대가 5년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원에서 대리급이 된 느낌. 네네. 저도 이제 어떤 생애주기적인 게 조금 바뀐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것도 전 너무 좋고 이렇게 갈 거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사회초년생 있잖아요. 이쪽은 계속 남겨둬야겠다. 마치 메가스터디가 시간이 지나도 메가스터디 입시도 하지만 공무원 쪽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엔 타겟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여가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대표님이 머니레터를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는 컨텐츠는 결국에 나도 궁금하고 나도 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리펀딩하고도 좀 비슷한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그 하는데 저도 이제 리펀딩 통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이제 재테크와 회사 운영과 좀 일치가 되면서 좋은 면이죠.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재밌네요, 같네요. 이것도. 그 많이 하시나요? 한도 채워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경제 뉴스레터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창업한 사람과 구성원이 타겟 독자와 동일한 집단에 있어요. 정말 이제 본능적으로 공감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저희가 너무 잘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네. 그게 저희의 엄청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이제 심플하면서 되게 강력한 차별점이네요. 네네네. MZ들의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경제적 자유, 경제적 뭐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MZ들의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 투자를 하는 목적은 보통 어떤 건가요? 저희가 2021년도 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히 이걸 물어봤어요. 구독자분들한테. 경제적 자유가 뭐냐. 근데 약간 감동적인 답변이 나와서 일단 1위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 2위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3위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와, 막 우리 독자님들 미쳤다 이러면서 진짜 와, 이게 맞는 것 같다 했었는데 독자님들이 얘기하신 건 이렇고요. 저는 이제 특히 작년 막 파이어족 얘기 나오고 경제적 자유 얘기 나오고 할 때 느꼈던 게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100억이 있다 한데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을 안 할까? 그건 너무 약간 이런 인간의 욕망 층위 중에 너무 낮은 단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민으로 접어들면서 그냥 은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으로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뭘까 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정의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망했다든지 네. 아니면 빚이 엄청 큰 빚을 졌다든지 네. 돈 문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약간 방향을 잃고 무너지고 막 보이스피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전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원하는 그 밀레니얼들이 이만큼 됐으면 하는 것은 진짜 말하자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래 이것부터 하자 하고 차근차근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네. 그러면 알고도 있어야 되고 금융기관에 도움 받을 수 있고 다시 어디에 얼마부터 모아야 되고 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를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제적 자유인 것 같다.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한 번 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도달할 수도 있지만 상태다. 네. 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상태. 네네.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은 뭐 한 10억인가요? 10억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다 날려도 내가 다시 맞아요. 0부터 10억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가 맞아요. 경제적 자유로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저는 제 자산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유의 상태이시네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야, 네. 어딜 가서 이제 얘기하면 그럼 계좌 까봐. 계좌 까보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어 진짜. 어떤 그 경제 전문가분이 물론 서울 기준으로 지금의 MZ세대, 2030 세대들은 서울에 집을 못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유튜브 영상도 봤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가 이제 엄청 많이 일어났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 사회초년생들이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에서 지금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MZ세대들이 굉장히 뭔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진짜 독특한 세대다. 진짜 입시 때부터 우리 세대 안에서만 너무 경쟁이 확 터지겠는데 다른 데에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할 때는
이게 밀레니얼 사이에서만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위아래가 이해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경쟁력이 없어지고 너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이 직장, 커리어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치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선을 한 사람들도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져서 10년 뒤에 이 직장에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갑자기 사이드 잡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뭐 소득 파이프라인 늘린다고 하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거 너도 해야 돼라고 갑자기 또 강요가 되면은 이게 또 쉽진 않거든요. 이 30대를 지나가는 동안 어떤 능력치가 또 확보가 돼야 40대 때 나로서 어떤 기업에 가든 창업을 하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자생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게 제일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 직장과 나를 떼가지고 내가 어디서든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준비는 모두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직할 때도 내가 어디 회사 나왔어가 아니고 나 어디 회사에서 무슨 상품 매출 얼마나 올렸다라는 그 문구를 계속 그 기록해 간다는 식으로, 이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내 몸값을 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 건 너무 빨리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 불확실성도 커지고 네. 변화도 되게 빠르니까 나의 그런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를 올리는 데 좀 집중해서 회사보다는 어떤 일과 어떤 맞아요.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네. 저도 이제 대표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MZ분들이 처한 제일 문제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불확실성이 가장 커져 있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과거 역사상 사실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 본 기성세대도 없고, 그 기성세대 중에서 뭐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경험한 거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좋은 조언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Z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도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이제 뭐 어디 대학교 가서 어디 뭐 그룹에 입사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은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런 게 다 이제 붕괴돼 버리고, 뭐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때문에 사회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옛날의 방식이 통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는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나 기존에 있던 그런 가치관들, 고정관념, 이런 거랑 싸워서 내가 이제 그거를 깨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기존의 관성이라든지 고정관념, 주변의 시선, 통념 이런 것들은 깨기가 되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대에 나만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게 만들기 어렵게 하는 것들, 그게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회사 운영을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이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잘하고 우리가 평생 진짜 나이 들 때까지 이 회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외주해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뽑아먹을 걸 뽑아먹으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렇게 이제 미디어들도 되게 많고, 이제 나와서 좋은 이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따라가는, 이제 불안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도 좀 이제 저는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증시 화랑시기 때 저희 필진분 사칭 계정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 독자분인 것 같은데, 독자분한테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몇 천을 뜯어낸 사례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한테 제보가 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막 변호사 만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과 약간의 회피하는 성향, 그것을 위한 내가 드려야 되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돈 던지고 어떻게 되길 바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돈과 관련된 커리어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는 진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진짜 어피티가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는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